지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제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근데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네, 우리 김태훈 대표님 경매 천재, 자칭 경매 천재인데 타칭입니다. 타칭이에요? 네, 아, 자칭 아니에요? 자칭 아닙니다. 아, 네. 자, 우리 타칭, 네, 우리 경매 천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우리 김태훈 대표님하고 오늘 경매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매 데이터를 잠깐 좀 보시면 2024년이 지금 19만 6천 건이에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05년 이후로 20년 만에 이제 가장 많은 경매 물건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25년에 지금 4월 달까지 벌써 거의 7만 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많다라는 거죠. 1년치로 딱. 그렇죠. 계산을 4월 하면. 달까지 여기다 3 곱하면 되잖아요. 네. 3, 7이 21만 건.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 근데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는 그리고 네. 이제 이거는 전국적인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지역별로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평균치보다 네. 2004, 2005년도가 네.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이제 많게는 한 3배 가까이 많았어요. 아. 경매 물량 자체가. 네. 그럼 당연히 물량이 많으면 더 싸게 그렇죠.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이제 커지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이 이제 비슷한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걸 지역별로 나눠 보면은요. 3배가 아니라 4배, 5배 막 이런 지역들도 있어요. 와. 네. 그렇죠. 있죠. 그럼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더 경매로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빅데이터와 경매를 결합하면 지금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또 우리 김태훈 대표님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강의도 또 시작하시고 네. 경매 또 VIP 멤버십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좀 저희가 좀 좋은 일 한번 해보자. 제가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던 네, 그 프로젝트 제안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지금 5월 지금 저희가 촬영 날짜가 8일인데 아마 이제 편집하고 올라가면 다음 주 정도 될 거고 그래서 5월 21일 날 수요일 날 12시에 우리 김태훈 대표님하고 저하고 경매 긴급 라이브를 할 겁니다. 네, 5월 21일. 네, 자, 그래서 이때 뭘 할 거냐? 저희가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딱 2분만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경매랑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 내 집 마련과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당첨되신 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무료예요? 무료로. 교통비도 없이? 교통비, 네. 하는데, 자. 교통비 따로 받겠습니까? 자, 저희가 완전 무료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 꼭 잡고 싶으신 분들은 5월 21일 날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저도 하고 싶어요. 제가 주변에 이런 거 좀 한번 하겠다 했더니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이야 뭐 돈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또 투자 목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께는 될지 안 될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우리가 무피 투자나 즉 내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가 생기는 혹은 플러스비 투자 그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있죠. 네. 돈도 생기고 경매로 아파트 생기고 그래서 최대한 무피 투자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저희가 드리려고 할 텐데 이건 또 해봐야 하는 거니까 저희가 또 100% 해드릴게요라고는 할 수는 없죠. 이제 그런 유형은 이미 네. 그 이제 멤버십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빅데이터 경매 멤버십. 네. 거기에 이미 매주 추천 물건으로 나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잘 되면요. 1,000만 원, 2,000만 원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아마 네. 실제로 그렇죠. 3,000만 원, 4,000만 원 되는데 혹시 이런 기회 꼭 잡아보고 싶으신 분은 언제 오라고요? 5월 21일 날. 네, 5월 21일. 그래서 진짜 경매와 빅데이터를 결합을 했을 때 얼마나 파워풀한 진짜 엄청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우리 좀 리치고 경매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요즘 저는 리치고 경매만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굉장히 지금 뭐 편해져서. 입 바른 소리 아니에요? 아니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 막 준비하고 있을 때 제 화면 뭐였어요? 노트북. 네. 리치고 그렇죠. 옵션이었잖아요. 네. 끝인가요?
뭐 보면서. 네. 이제 아, 보면서. 왜냐면 이게 네. 사실은 네. 그 리치고 옥션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료로 보는 그런 이제 유료 사이트들은 네. 진짜 한 20년, 적게는 20년, 많게는 30년, 40년 그동안 쭉 이제 계속 고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결과들인데 네. 리치고 옥션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죠. 근데 얼마 안 되고 안 된 거 치고는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도 사실 좀 불편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좀 이렇게 조언도 드리고 했는데 네. 와 드리는 족족 바뀌는 거예요 계속 막. 아,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네. 물론 지금도 이제 뭐 몇 가지 네. 뭐 있긴 하지만 네.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보기에는 지금 무리가 없는 상태까지 네. 지금 진화가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은 어떤 또 사례들을 또 보여주실 건가요? 좀 뭐 재밌는 거 여러분들의 관심은 또 네. 이제 서울에 와 있고 그래서 서울 중에서도 네. 서울 중에 대장 아파트 어디죠? 서울 중에 대장 아파트 대장 아파트 뭐 반포? 강남? 반포보다 더 대장 네. 더 대장인 이제 네. 이곳을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건 어제 낙찰된 건이에요. 어제요? 네. 아, 그럼 5월 7일 날 낙찰이 됐나 보네요. 맞습니다. 딱 보면 바로 아, 위에 뜨죠. 압구정, 압구정 현대 현대. 아파트. 네, 압구정 꽤 현대. 싸게 낙찰됐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정가가 이제 여기도 지금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3구역이에요. 네, 그 3구역인데 3구역이 제일 사실은 그 규모가 커요. 규모가 크고 그래서 또 많이 또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뭐 조합 설립 인가까지 받고 아직 사업 시행 인가는 신청을 안 한 상태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아파트죠. 그러니까요. 권리 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이 근저당이 이제 말소 기준 등기다. 그래서 이 자신을 포함해서 전부 다 없어지죠. 네. 그래서 등기부상의 특별한 권리는 없어요. 문제가 될 거는 없고 그러니까 낙찰 받으면 전부 다 이제 말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을 살펴보면 되는데 임차인이 없어요. 임차인 없이 그 채무자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다. 네. 이쯤 되면은 사실은 경매에 대한 권리 분석은 끝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죠. 너무 쉽죠. 심플하죠. 핵심만 알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요, 재건축이잖아요. 네.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조합원 지위를 내가 승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청산은 아무래도 아파트로 받는 거에 비해서는 제가 더 현금 청산이 더 높은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현금 청산은 거의 높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금 청산 대상은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얼마가 될지도 모르거든요. 네. 근데 어쨌건 그 아파트 내가 시세보다는 낮으니까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게 권리 분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용을 보니 이거는 굉장히 재건축 중에서는 난이도가 정말 쉬운 거예요. 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합 설립 인가를 21년도인가 아니면 22년도 초반에 이거를 받았을 거예요. 네. 근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년 동안 그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을 안 하면은요, 그거는 권리 승계가 가능해요. 오. 네. 이게 굉장히 그 단순한 원리거든요. 근데 아직 그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네. 3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것만으로도 일단 충족이 되고 또 더 확실한 그 요인 중에 하나는요, 이 근저당을 60억짜리. 못 갚아서 경매로 나왔죠. 네. 이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근데 그 금융기관에 해당이 되면은 이 채권자가 네. 그래서 그 채권을 그 채무를 원인으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은 그것 또한 이 자체만으로도 조합 지위 승계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굉장히 난이도가 쉽죠. 네. 무조건 되는 거. 그리고 뭐 소유자가 이제 10년 동안 보유하고 5년 동안 거주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거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1주택자여야만 되거든요. 네. 1세대 1주택자. 근데 그거 사실 알아보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안 알아보고도 얘는 무조건 그냥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심플하네요. 난리 났겠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낙찰가를 한번 보니까 아유. 93억 6,900. 아니, 감정가가 72억인데 20억 더 비싸게 줘서 샀네요? 네. 지금 매물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85억짜리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가격 추이를 보시면, 자, 최근에 실거래가 된 게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작년 12월에 뭐 79억 5천. 그러니까 거의 뭐 80억 육박해서 실거래가 됐고,
그리고 현재 매물은 지금 75억부터 있어요. 네. 저층? 근데 지금 뭐 저층, 고층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75억짜리는 네. 지금 아무런 멘트가 없고, 지금 뭐 실거래 최근에 된 거랑도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얘는. 그렇죠. 얘는 완전 또 이게, 저층이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자, 85억짜리, 75억 다음에 바로 85억이거든요. 네. 근데 85억은, 자, 조합원 승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얘는 그게 없어요. 아. 그러면은 아니 할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안 넣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매물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 요 매물은 조합원 지위 승계를 받지 못하는 물건이 아닐까라고 강력하게 좀 추정이 되고요. 아, 그럼 현금 청산 되는 거라고요? 뭐 그러겠죠. 아니라면 조합원 승계 되면은 이거 사야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합원 승계되는 가장 저렴한 매물은 85. 요거는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제가 매물을 체크를 해본 건 아닌데 지금 뭐 버젓이 잘 나와 있는 거 보니 85억이면은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 않을까 그렇죠.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이거를 경매로 93억 넘었었죠. 아니 이거는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건 이상하죠. 이거는 아니 왜 시세보다 더 비싸게 사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경매의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그 토어제겠죠. 뭐 이거는 뭐 무조건 토어제잖아요. 토어제 때문에. 네네. 아 근데 그거의 밸류가 지금 이게- 그러면은 8억이 넘는다고요? 토어제 밸류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뭐 제 블로그에도 뭐 뭐 이렇게 약간 장난 삼아 뭐 약간 스토리로 좀 올리긴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강남 그 토어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네. 그러한 아파트들이 경매로 나왔을 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과열됐다 이거는. 네. 많이 이거 벌어지고 한두 푼도 있어요. 아니고 8억이면은 뭐 도봉구 노도강에 아파트를 하나 살 돈인데 그냥. 그렇죠. 근데 네. 그 돈을 주고 네. 지금 경매로 싸게 사는 게 아니라 비싸게. 야 이거는 참. 그 주된 이유는 네. 뭐 이유가 있기는 있죠. 우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클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는 분들은 사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살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좀 많이 오래돼서. 그렇죠. 이제 오래됐으니까 입지는 뭐 대한민국 최고인데 이제 오래됐다는 이유로 왠지 내가 들어가서 살기는 좀 별로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어제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실거주를 해야지만 허가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는 장점, 경매만의 장점.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를 거의 9억 돈 더 주고 사는 거는 좀.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여기는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 네. 거기다가 이제 투기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통장을 오픈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증빙까지 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도 내 통장을 따야 돼요. 근데 경매는 안 가도 된다. 그럴 필요가 없죠. 음. 그냥 낙찰 받고 잔금만 내면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장점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같으면 절대 뭐 이 윗돈을 주고 사진 그러니까 오히려 경매가 그러니까 윗돈을 주는 그러니까. 토거제 같은 경우는 야. 지금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참 이게 좀 2등을 또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란 게 네. 2등이 또 93억 3,900만 원이에요. 근데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컨설팅이라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작업 소위 뭐 바지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냐면은 만약에 2등이 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죠? 지금 아까 75억이었으니까. 최저 매각 가격이 72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2등이 한 75억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저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의뢰인이다 그러면은 어떻겠어요? 그 기분 안 컨설팅. 좋지. 그냥 기분 안 좋은 정도가 아니죠. 네. 지금 얼마를 더 비싸게 25억 가까이. 네, 25억을 뭐 근데 떡 싸먹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네. 1등은 너무 기분 좋게. 야, 나 그렇죠. 한 2천, 3천만 원도 안 되는 차이로 나 낙찰 받았어. 저는 이제 그런 냄새가 좀 아주 난다. 강력하게 좀 아.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내막을 다 알진 그렇죠. 못하겠지만 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제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참 요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진짜 수가 없다. 좀 많이 낙찰가를.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좀 터무니없다. 네네. 그만큼 지금 좀
이거는 진짜 이해 안 되네요. 자, 다음 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뭐 나름 또 재밌는 건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참 인간이 한번 또 탐욕에 빠지면은 네. 이제 눈에 뵈는 거 없이 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라서 네. 근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와. 것들이 또 있어요. 감정가보다 20억 이상 비싸게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뭐 이제 시세를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뭐 8억 시세를 봐도 한 85억 이면 18억 이상 더. 네. 예. 8억 85억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이 물건 뭐 임장 가셔서 내가 살려고 한번 뭐 시세 알아보신 분들은 아닙니다. 지금 그 매물 없어요라든지 뭐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또 예, 좋겠죠. 106904 이것도 이제 강남이죠. 근데 네. 싸죠 얘는. 힐스테 2단지인데 아니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싸 보여요? 엄청 싸죠. 너무 싸 보여. 아까 90억, 100억짜리 보다가. 되게 작은 애예요. 아, 전용 12평? 12평짜리니까 아. 뭐 한 17평형, 18평형 그 정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낙찰가는 지금 뭐야? 20억이 넘었죠. 20억?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자, 얘는 차이 많죠. 와. 그러면은 최소한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이 1등은 예. 컨설팅은 아니겠죠? 왜 컨설팅 아니에요? 지금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아니, 5억을 더 비싸게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죠. 2등보다. 이거는 그냥 개인이 아마 입찰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컨설팅이라면은 야. 이렇게 가격 차이를 이런 식으로 두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세가 중요하잖아요. 아, 진짜 돈 많으신 분들 많다. 아니, 제가 너무 놀란 게, 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5억, 막 10억 네. 더 해서, 야,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요건은 예. 아마 시세 파악을 잘못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이건 자 권리적인 거는 간단해요. 네. 제가 이제 강의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경매에서 초보분들이 실수하는 게 네. 사실 권리 분석보다는 이렇게 시세 파악 잘못해서 실수하는 사례들이 훨씬 많거든요. 아니, 리치고 경매 보면 시세 다 있는데. 그렇죠. 그 리치고 경매를 안 보시나 봐. 리치고 경매가 시세 파악하기 너무 편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른 거는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 링크를 옮겨서 막 이렇게 보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리치고는 바로 그렇죠. 바로 그게 확인이 가능하고 네. 또 최근 그리고 또 최저가 매물 또 그게 저층이냐 아니냐 그렇지.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리치고 경매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아파트만큼은 네. 리치고 옥션 그것만 봐요. 요즘에. 그렇죠. 네. 자 권리 분석 얘가 이제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있고 다 없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있으면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대항력 여부를 좀 살펴봐야겠죠. 네, 네. 이 전입일이 20년 6월 5일. 네. 근데 이 전입일자가 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더 막 따져봐야 되는 거죠. 대학료까지 있으면 이거는 더 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6억 3천인데 네. 이거를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확정일자 같은 날짜에 받아서 받으니까. 네. 그리고 배당 그러겠네. 요구도 유효하게 했거든요.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임차인의 배당 순서는 20년 6월 6일이 되거든요. 다음 날. 다음 날 0시부터. 확정일자 다음 날. 그렇죠. 확정일자 다음 날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대항 요건이 생기는 시점이 다음 날 0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절차로 배당에 참여를 하면은 이거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보다 먼저 그러네요. 예, 이 6억 3천을 배당을 받으니까 낙찰자가 더 이상 이제 책임져야 될 게 없는 거죠. 그러네요. 왜냐면 전부 다 받아가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리적인 문제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네. 시세잖아요. 네. 이 가격 추이 요거만 그냥 딱 봐도 벌써 어. 자 16억 실거래 16억 네. 언제 3월 12일 날 8월 얼마 전에. 그렇죠. 이때 이제 거래가 됐고요. 최근 거래된 게 다 16억이네요. 다. 맞아요. 다 16억이야. 네. 그리고 지금 매물 나오는 것도 16억. 그 정도 수준에서 네, 나오고 있죠. 그러네요. 근데 야 2층이니까 야 그러면 일반 층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네, 17억. 그러면은 또 클릭해서 보면 돼요. 네. 굉장히 간단해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네. 매물을 이제 이렇게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2층이 지금 뭐 15억 9천에서 16억. 네. 그런 2층, 중층도 근데 16억에 16억. 나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16억인 거예요. 맞아요. 시세가. 그렇지. 시세가 16억인데 네. 낙찰을 세상에 아까 20억에 받았죠.
와, 진짜 이거 어떻게 해? 낙찰을 25. 4억이나 더 많이. 그러면은 이 2등 하신 분은요. 네. 나름 나름 많이 썼네. 네, 이분도 많이 썼지만 그래도 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잖아요. 아, 그게 맞는 거죠. 그게 경매로 네. 사는 거의 메리트인데. 근데 사실 요 정도 가격대는 이만큼 싸게 받자고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시세 파악을 잘못 하신 게 아닌가. 아, 이제 라는 뭐 이거를 한 단계 더 큰 평형대로 착각을 하셨던 네. 뭐 그랬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강남에 이런 토지로 묶여 있는 야, 그런 지역들이 경매로 나오면 너무 과열됐다, 이거. 네,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네.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런 반면에 아, 참, 이 경매, 이런 대리, 뭐 이런 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본인들 돈 벌려고 너무 좀 세게 저격한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냥 컨설팅 의뢰를 하시더라도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리치고에 하십시오. 리치고에. 리치고에 정말로. 우리 김태훈 대표님. 네. 네. 데이터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뭐 바지 뭐 이런 거 음. 지금 대표님 김건희 대표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왜? 뭐 바지랑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시죠? 바지 입었는데. 아니, 저는 뭐 데이터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뭐. 그럴 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낙찰이 안 될 것 같아. 자, 어디죠 지금? 자, 그러면은 아니 20년 만에 지금 찾아온 기회라고 하는데 경매가 그렇죠. 지금 도대체 지금 제가 봐서는 돈 많은 네. 이런 어떻게 보면 막 엄청 비싸게 쓰시는 분들만 지금 낙찰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남권만 보여드린 거고 네. 그리고 그럼 또 우리가 이거를 또 한번 봐야겠죠? 네. 서울을 하나 더 볼까요? 서울에? 강남 아닌 서울을 한번 볼까요? 강남 아닌 서울, 뭐 중랑구 이런 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중랑구는 안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면목동 그러면 좀 면목이 없어서 면목동인데 이런 농담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또. 참. 너무 재미없게. 진짜 면목 없네요. 그렇죠. 네. 네. 자, 얘는 네. 지금 보시면 감정가가 네. 거의 12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11억 9,600만 원인데요. 네. 유찰 돼서 네. 그리고 이때 한번 낙찰이 됐었어요. 그러네. 근데 미납을 했죠. 뭔가 권리 분석을 잘못하셨나 보고. 이거 뭔가 좀. 근데 자, 최종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낙찰이 된 가격이 네. 거의 한 6억이 좀 안 돼요. 5억 9,700. 그러네요. 야, 그럼 진짜 반값이죠. 네. 반값 정도의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단독도 아니고 지금 2명 중에 낙찰을 받은 거죠. 네. 그쵸?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기억하세요. 지금 1등. 네. 자, 2등도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5천만 원. 네, 5천 정도? 네. 5천까지도? 5천 정도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권리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근저당의 말소 기준이니까 이제 다 말소가 되죠. 그렇죠. 근저당은 굉장히 21년 쉽고. 7월 8일. 그렇죠. 자, 21년 7월 8일. 네. 역시. 이거 딱 체크해 보고서 이제 가겠습니다. 임차인이 있죠. 네. 근데 21년 7월 8일보다 빠르죠. 빠른데 네.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네. 네,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전입일자밖에는 체킹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음. 법원은 그리고 굳이 그거를 알려고 확인도 안 하지도 하고. 않고요. 원래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네. 이거 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게 제일 불안한 거잖아요. 맞아요. 야, 이게 지금 8억일 수도 있고 막 그렇지. 그때 당시 시세랑 뭐 이런 거 다 찾아보고 또 시세보다 높게 계약을 한다고 뭐 법에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채권자 입장에선 채권 회수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쭉쭉쭉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채권자가 이걸 확인을 한 거예요. 오. 임차인 보증금을. 와. 왜냐면은 대출 나갈 때 그렇지. 해야지, 무조건. 확인을 했겠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정보를 네. 적극적으로 네. 이렇게 법원에 제공을 했어요. 오. 이 임차인은 보증금이 6억 원입니다. 라고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거를 100% 신뢰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100% 신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임차인이 본인이 신고를 한 게 아니라 왜냐면은 이 법적인 어떤 보호를 받는 대상은 임차인 당사자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뭐 무상임차각서 뭐 예를 들어
진짜 임차인인데 경매 과정에 나는 임차인이 아닙니다라고 무상임차 각서 뭐 이렇게 제출하고 그거를 본인이 제출을 했다면은 그거는 진짜 임차인이어도 보호를 못 받아요. 대부분 판례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라든지 채권자가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신고를 했다면은 그 자체는 본인이 한 게 아니니까 100%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제가 이제 시세든지 이런 거를 대략 보니까 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100%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서류를 봐야지만 이 제출을 한 게 정말로 임대차 계약서라면은,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확정일자가 없는 걸로 돼 있지만은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없는 거라고 돼 있는 거죠. 근데 확정일자까지도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거라면은 그거는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를 보기 전까지는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제 6억 원 정도 뭐 맞는 근데 것 같아요.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이거 6억이면 6억을 받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못 받죠. 경매 절차에선 배당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만 있는 거네요? 그렇죠. 대항력만 있는 거죠. 아, 골치 아프네. 그러면은 골치 아플 건 없어요. 그냥 이 보증금 6억 원을 네. 낙찰자가 인수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6억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이걸 해야 된다? 아마도 입찰 들어가신 분들은 그냥 단순히 이거를 신뢰를 하고 저라면 이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라도 이제 저는 당연히 안 하고 네. 만약에 수강생 분들이 뭐 이거를 문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럼요. 이런 아니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이런 거를 경매물 세상은 많고 경매물권은 그렇죠. 많은데 그래서 이거가 지금 얼마에 낙찰이 된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럼 플러스 6억을 그렇죠. 해야겠죠. 그렇다면은 그럼 12억이네? 시세랑 비슷한. 뭐야? 이거 시세 한번 볼까요? 참 사람들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가격 추이가 없네요. 얘는 지금 안 나와 네, 있는데 없네요. 가격이 없나 네, 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12억 정도가 맞아요. 시세가. 네. 그렇다면은 이건 거의 시세랑 근접해서 그러면은 지금 2등 같은 경우는 네. 요 정도 낙찰 가격이라면은 좀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 성에도 안 차거든요. 네. 이런 거는. 네. 근데 1등, 2부는 네. 의미가 없죠. 거의 시세대로 사신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그리고 시세대로 사셨는데 네. 이거 명도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자, 이런 거는 그냥 6억 주면은 당연히 명도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네. 자, 지금 보증금이 예컨대 지금 아직 확인 안 했지만 6억보다는 높을 거 같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전세 시세가 한 8억 정도 돼요. 네. 이분은 이제 지금 대항력이 있으니까 22년도, 24년도 그래서 이제 뭐 묵시적 갱신 뭐 이렇게 뭐 됐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경매 개시 이후에 뭐 그게 됐다면은 또 그걸 반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건 반박을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이분이 나는 그 6억 줘도 나는 그냥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요 네. 어떠한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요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명도 이거는 이제 소송을?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해도 인도 명령이 안 나와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돼요. 네. 물론 자 6억 제가 인수를 했으니까요 6억 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네 그러고 받고 나가면은 깔끔하죠. 그런데 만약에 안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나 돈 더 줘라 나. 그러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계속 살래요. 계속 살래요. 무섭구나 이게. 그러면은 이제 소송을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럼 명도 소송을 이제 하는 거예요. 명도 소송을 해서 명도 소송을 하면은 무조건 이겨요. 그러면 잠깐만. 자, 저 여기서 조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자, 그럼 제가 이걸 낙찰을 받았어요. 네. 근데 세입자가 있잖아요. 네. 이거 대출 나와요? 대출이 줘야 되는 보증금까지 있고 이런데.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주 내에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12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 시세가 12억이면은, 네. 얘는 이제 KB 시세를 이제 6억으로 보고서 대출이 진행이 되겠죠. 이 6억을 기준으로. 그럼 대출도 LTV. 엄청 작게 나오는 거네 이런 거는? 그렇죠. 야, 아니 이런 걸 왜 하셨지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대신 이제 그 6억 제한만큼 이제 낙찰을 받은 거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쳐도, 예,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뭐 그런 과정을 거쳐도 싸게 낙찰받으면 그게 메리트가 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 한 2억 싸게 낙찰 그렇지. 받았다고 맞아요. 하면은 그럼. 아니 뭐 그래 그런 절차 거쳐도 힘들어도 돈 버니까 되지. 그럼요.
그런데 이거는 거의 시세대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 거야? 스스로 안 나간다고 하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과정 중에 소송은 제가 무조건 이긴다고 했잖아요. 이기라는 전제 조건이 이기고 나서 바로 6억을 공탁을 해야 돼요. 법원에. 공탁을 또 해야 돼요, 돈을? 네, 왜냐면은 6억을 받은가 동시에 인도해라 라는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다면은 뭐 돈 줄 게 없이 그냥 나가야 되는 소송이 판결이 되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6억을 받은가 동시에 나가라 야. 이런 판결문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6억을 공탁을 해야지만 명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들은요, 네, 하지 마시거나, 마음이 답답합니다. 네, 만약에 하시더라도 충분히 싸게. 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이 경매 한번 잘못 받으면은 이 마음고생의 기간에 그냥 몇 억 날아가는 거에 아니 맞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절대 이런 호구 되지 마시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월 21일 수요일 날 12시입니다. 그때 저희가 우리 김태훈 대표님하고 저하고 같이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가 내 집 마련 도움드릴 분 한 분, 그 다음에 플러스피 투자 도전 1,000만 원 될지 2,000만 원 될지 3,000만 원 될지 아니면 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목돈이 생기는 이런 경매의 최고 투자를 저희가 한번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 이런 기대를 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플러스피는 무조건 가능해요. 그런데 그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빌라냐, 오피스텔이냐, 아니면 아파트냐 네. 이런 종목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빌라나 오피스텔은 플러스피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네, 일도 아닌데 네. 대신 그냥 플러스피 그걸로 그냥 끝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냥 전세 놓고서 그렇지. 투자금 안 들어가고 난 오히려 500만 원이 들어왔네요. 1000만 원이 들어왔네요. 근데 여기까지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아파트도 입지가 안 좋은 곳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김기현 대표님이랑 저랑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트라이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굳이 너무 플러스피에 목적을 거기에만 맞추는 건 그렇죠. 맞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플러스피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량한 뭐 거. 아예 무피라든지 아니면 뭐 1,000만 원 정도 또는 1,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그렇죠. 향후에 뭐 2년 내지 4년이 지나면서 한 3천 충분히 3천 이상의 수익 그렇죠. 충분히 네. 뭐 3천에서 한 7천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 사실은 우리가 트라이를 해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아무나 하지는 않을 거고 전부 다 그럼요. 저희가 다 사연을 받아서 네. 저희가 정말 이제 저희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을 저희가 다 A부터 Z까지 다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이 빅데이터와 경매가 결합이 됐을 때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 투자를 정말 과학적인 근거하에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엉망인 사례가 안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네, 아마 진짜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